네, 안녕하세요. 태블로 마스터 코스에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태블로 스페셜리스트 제시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패스 비지에서 태블로 마스터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는 이렇게 태블로로 대시보드를 그릴 텐데요. 이패스 상사 애뉴얼 리포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씩 워크시트를 만들고 그걸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토리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매출 분석 3년, 향후 2년간 예측, 고객별 분석, 그 다음에 전략 상위 22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태블로 마스터 코스에 이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맛보기 영상으로 짧게 2시간 동안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태블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스토리보드가 매출 분석, 향후 2년간 예측, 고객별,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거는 바 차트이고요. 바 차트를 가지고 각각의 여러 범주와 측정값들을 가지고 만든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은 트리맵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핏 퍼센티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윤율을 구하는 그 측정값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온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향후 2년간 예측인데요. 태블로에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고 하는 그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계열적으로 어떤 값들이 있을 때, 측정값들이 있을 때 그 측정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캐터드 차트입니다. 스캐터드 차트로 고객별 분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굿 프로핏 커스터머라고 해놓고 네거티브 프로핏 커스터머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좋은 고객들, 즉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벌어다 주시는 고마운 고객들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체리피커들, 네, 쏙쏙쏙 영업 손실이 많이 나는 상품들만 사시는 고객들이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감사한 고객이지만 회사에서는 영업 손실이 나면 회사가 오래 이제 버티기 어려워지니까 이번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플러스 프로핏 고객과 마이너스 프로핏 고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스캐터드 차트로 만든 후에 그리고 필터를 걸어서요. 필터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방법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는 전략 상위 22 고객들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 고객들, 여러 고객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고객이다라고 하는데, 네, 마케팅의 그 고객을 케어하는, 고객을 어떤 고객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ABC라고 하는 게 있고, RF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FM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Recency, Frequency, 그다음 Monitoring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ABC는 굉장히 매출을 많이 벌어다주는 고객, 프로핏을 많이 벌어다주는 고객들만 케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슈퍼스토어들, 슈퍼마켓에서 했던 고객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BC로 전략 상위, 매출과 프로핏으로 상위인 고객들만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걸 필터를 걸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미지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태블로에 이런 이미지 넣기도 가능한 거 아시고 계셨나요? 이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 각각의 이렇게 보시면 워크시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워크시트를 또 그 대시보드를 또 만들었고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스토리보드가 여기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만들었던 거는 각각의 워크시트입니다. 보세요. 그래픽, 네, 그 다음에 그룹핑도 한번 해보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네, 워크시트들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측,
유니트 프라이스, 프로핏, 퍼센티지, 스캐터드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태블로를 처음 보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네. 혹시 나는 태블로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 1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태블로는 해봤다. 해보긴 했는데 까먹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 2 한번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네, 2번 한 분이시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오늘 어떻게 레벨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샤이 하신 것 같으니까 네, 1번도 계시네요. 보시다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면 네, 다시 번호를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1번이 많으면 제가 태블로를 내려받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구글을 열고요. 태블로 퍼블릭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왜 퍼블릭을 하냐면요. 태블로에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ublic.tableau.com 에 들어가시면 Welcome to Tableau Public이라 나오고요. Sign up for Tableau Public을 넣으시면 이렇게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계정 만들기만 하더라도 공짜로 Tableau Public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로 데스크탑은 유료 버전이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크죠? 한 달에 약 한 8, 9만 원 정도에서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 취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정말로 헤비 유저이시다라고 하면 데스크탑도 한번 써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이신 분들은 학생증을 여기 태블로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시면 1년간 데스크탑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증은 누구의 학생증인지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태블로 퍼블릭을 한번 열어주시고 혹시 태블로 데스크탑을 써보셨거나 아니면 퍼블릭 써보신 분들을 한번 열어보셔서 저랑 함께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슈퍼스토어 셋이 없으시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셋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태블로 퍼블릭을 열어주시고 태블로 퍼블릭을 열어주시고 나면 클릭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지가 나오죠. 그럼 전 여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슈퍼스토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토어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태블로에 들어가면 태블로 퍼블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데이터셋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오더를 여기서 보시면 워크시트가 3개가 떠요. 이게 뭐냐면 이 엑셀 이 데이터셋 자체에 워크시트가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나타내 줍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오더스만 쓸게요. 오더스를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뭐가 있나는 한번 볼까요? 필드명 이렇게 해서 로우 아이디, 오더 아이디, 오더 데이트, 쉽 데이트, 쉽 모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유형이라고 나와요. 샵 표시가 측정 매트릭, 즉 수치형이라는 뜻이고요. ABC가 범주형이라는 뜻입니다.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앞에 달력처럼 보이는 거는 날짜 유형이고요. 그리고 지구본 모양 보셨어요? 지구본 모양? 요거는 어떤 그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태블로는 위치를 글자만 보고도 바로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프로핏, 쉬핑 코스트에다 오더 프라이어리티까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쭉 보시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51,290개 행이 있고요. 이 중에서 100개 행만 보여졌습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죠. 딱 보시면 아마 느낌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거 왠지 유통 데이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네, 언제 오더를 했고, 오더 데이트가 뭐고, 오더 아이디가 뭐고, 그래서 언제 배송을 했는데 이거는 배로 보냈나 봐요. 10데이트가 있어요. 그럼 수출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그걸 사신 커스터머 고객의 이름이 있고요. 그 고객의 분류를 해놨어요. 세그먼트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터린 머레이라는 분은 홈오피스라고 하는 세그먼트에 있고, 릭 헨슨은 컨슈머라고 돼 있죠. 이분은 개인 고객이다라는 거고요. 홈오피스는 오피스에서 이제 B2B로 주문을 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는 회사이고요. 회사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서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버링턴이라고 하는 시티에 사시는 분 아니 또는 그 회사에서 이 분이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재직중이시거나 또는 학생이신 분이 계실 텐데, 태블로를 많이 쓰는 그 커리어인 BI,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는 BA,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또는 ABI,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매출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고객 분석을 해봐라, 어디에서 많이 주문을 했느냐, 예전보다 주문이 떨어진 데는 어디냐, 많이 늘어난 데는 어디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연습해보면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더스를 한번 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그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화 유형인 라인 차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차트는 꺾은 선형 차트라고 하기도 하죠. 엑셀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보는 게 꺾은 선형 라인 차트일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시각화 유형을 왜 쓰는가? 네, 꺾은 선형은 왜 쓰는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차트가 꺾은 선형이고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각각의 점이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고 그것을 이어주는 것, 그게 그래서 라인이죠. 그리고 각각의 점은 꺾은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런데 엑셀에서 이 꺾은 선형을 그리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X축에 뭘 놓을까, Y축에 뭘 놓을까이죠. 네, 그래서 X축, Y축이 있는데요. 열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열과 행 중에 어떤 게 X축이고 어떤 게 Y축일까요? 태블로에서는요. 네. 네, 자, 한번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를 한번 보는 라인 차트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상하죠? 자,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X축으로 많이 쓰던 그 데이트가 열에 갔어요. 왜 열이? 그럼 X축인가? 행이? Y축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보통 이렇게 가는 게 가로로 가는 게 X축인데 왜 열이지? 네, 이거는 미국 방식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2011, 12, 13, 14년도가 있어요. 그럼 열이 요렇게 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1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년이에요. 그래서 이 열 쭉쭉 올라가는 이 열이 X값이 되는 겁니다. X축. 다시 그러면 행은요. 이렇게 세이지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만 5천, 여기까지는 2만 이렇게 되죠. 네, 아닌가 더 많네요. K니까 200만이 되네요. 네, K가 1000이죠. 네, 200만, 300만, 400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그어진 행이 Y축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어렴풋이 그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산수 시간 말고 수학 시간. 네, 그래서 행열. 그래서 행열 배우시는 분들은 행열의 곱셈, 행열의 그다음에 사칙 연산 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라인 차트로 갈게요.
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는 그 학부가 수학과라 가지고 수학과를 나와서 데이터 분석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파란색 연이 오더 데이트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연속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연속형 밑에 보시면 연 이렇게 돼 있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셨어요?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월까지 바뀌죠. 네, 그런데 다시 뒤돌아갈게요. 파란색 선에서 이 플러스를 풀면 어떻게 되죠? 쪼개집니다. 한 번 더 쪼개집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건 불연속형이라고 하고요. 그린은 초록색은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고요? 연속형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쭉 이어져 있는 연속형인 걸 얘기하고요. 여기 위에 보이는 건 불연속형은 2011년 땡, 그 다음에 분기, 1, 3, 4분기만, 언제 연도 상관없이, 그 1월에서 12월까지만 이라고 탁탁탁 끊어서 해요. 그래서, 범주형은 파란색이고, 매트릭 수치형은 그린 색깔인데, 여기서 보시는 이 데이트는 분류도 되고, 그러니까 연속형도 되고, 불연속도 돼요. 지금 이건 불연속형, 이건 연속형입니다. 연속형을 풀면 연, 분기, 월로 끊어지지 않고 바로 그냥 연 안에 있는 분기로 빠져요. 연도 안에 있는 분기 안에 월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렸는데, 이게 바로 꺾은 선 그래프이죠. 자, 여기 각각의 하나하나를 수치를 한번 넣어줄까요? 수치 넣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범주형이고요. 파란색이죠? 네, 불연속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이 연속형이에요. 여기 그린필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파란색을 그래서 블루필이라고 불러요. 세일즈를 가져다가 이렇게 레이블에다 뚝 놓으시면 수치가 다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를 한번 줄까요? 세일즈를 컬러에다 갖다 놓으시면 매출에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변했느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주어져요. 네, 굉장히 재밌죠? 컬러를 바꾸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상 편집을 눌러서요. 따라 태블로는 굉장히 컬러가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BI 툴인데요. 네, 파워 BI도 아름답지만 태블로가 훨씬 더 컬러 면에서는 더 이제 많이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라데이션 굉장히 괜찮죠? 네. 저는 파워 BI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파워 BI는 그라데이션이 없었어요, 이날에는. 근데 요즘 그라데이션이 생겨가지고, 네, 또 태블로를 따라잡고 있는데, 사실 태블로에서 훨씬 더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뭘 했냐면요. 빨간색과 까만색이 주어져 있는데 반전 눌렀어요. 그 다음에 단계별 색상, 따다다다다다다다. 네. 그 다음에 고급형 가볼까요? 가운데를 제가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를 따로 또 주고 싶어요. 가운데 컬러를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4차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저기 멀리 가서 이제 빨간색이 되죠. 네, 중간색이. 이런 식으로 컬러를 변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라인 차트이고요. 네, 라인 차트에서 좀 만약에 블루필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블루필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네, 각각 연도별로 분기, 각각 연도별로 네, 이렇게 월이 다 나오게 됩니다. 분기 안에서 월. 그래서 각각의 변화를 또 볼 수 있는 또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그린필로 한번 바꿔보고요.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꺾은 선에서 혹시 세일즈라고 하는 측정값 말고 다른 측정값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그래픽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따라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퀀티티 딱 놓고 따라 이렇게 층층층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욕심부려서 놓지 마세요. 왜냐? 가시성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태블로의 장점인 행축을, 그 다음에 또 열축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마크가 하나,
둘, 셋이 되는데요. 마크 세 번째 보시면 나는 프로필 라인을 그려놨는데 뭐죠? 레이블이 세일즈로 돼 있어요. 어머, 이러면 잘못 보여지죠. 안 돼요. 빼요. 네, 그래서 프로필을 레이블에다가 놓고 따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태블로 좀 해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아까 X축이 열일까요, 행일까요 물어봤는데 바로 열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셔서 실력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밑에 꺾은 선에서 갑자기 선을 하나 바꿔볼까요? 뭘로요? 이렇게 마크에, 잘 보세요. 마크에 막대로. 죄송합니다. 막대를 딱 바꾸시면 어떻게 되죠? 네, 어우. 요 밑에 한번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막대 컬러를, 말고, 네, 물론 같이 맞춰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파란색에서 초록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데, 중간 컬러를 좀, 가운데를, 네, 자동으로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핏과 매출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컬러가 지금 같이 매출로 돼 있어요. 같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 따로 하고 싶다. 그럼 프로핏을 컬러. 그래서 세일즈 마크에는 세일즈의 컬러와 세일즈 레이블. 프로핏 마크에는 같이 프로핏 컬러와 프로핏 레이블로 해주시면 각각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헷갈리시게 되면 케이아스가 됩니다. 왜냐고요? 네,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핏을 한번 볼게요. 시작에서 끝 플러스 돼 있고 요걸 한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봐요. 색깔이 다르죠? 네, 왜냐 세일즈의 컬러, 프로핏의 컬러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컬러가 예쁘죠? 네. 자, 저는 화면을 넓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범례는요, 안 보여줘도 되고요. 필요 없는 범례는. 그래서 카드 숨기기 할게요. 네, 카드 숨기기. 이 기능, 네, 강의가 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숨기기 하고 요거 전체 보기 하세요. 전체 보기. 그럼 전체로 예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매출, 네, 세일즈랑 프로핏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세일즈와 프로핏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세일즈와 프로핏을 가지고 제가 지금 워크시트 복사를 했는데요. 표현 방식에서 듀얼 차트로 바꿀 수 있어요. 듀얼 차트 한번 볼까요? 듀얼 차트. 듀얼 차트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네, 듀얼 차트. 보셨어요? 내가 세일즈랑 프로핏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하나를 합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냥 표현 방식을 클릭만 하셔도 너무 빠르게 변해요. 엑셀은 이거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컴비네이션 찾아가지고 그거 넣어서 바꾸고 뭐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바로바로 이렇게 딱 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세일즈랑 프로핏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핏이랑 세일즈가 사실은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딱 붙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네, 이거 보조축처럼 쓰여졌죠? 세일즈랑 프로핏이.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앞뒤로. 네, 앞뒤로 한번 바꿨어요. 바꿨더니 세일즈가 왼쪽에, 프로핏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한쪽이 보조축으로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같이 볼 때는 이 방법을 선호할 수 있고요. 프로핏도 라인을 바꿔볼게요. 보세요. 아, 그럼 어떻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죠? 자,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매출과 프로핏은 네,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죠. 물론 좀 많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뭔가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상품이 많이 팔렸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코릴레이션이 나와요. 그죠? 네,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프로핏을 보시면 축을 네, 같은 축으로 동기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기화를 지금 이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기화를 우측 그렇게 해서 축 동기화를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프로핏이 밑으로 깔리죠. 네, 밑으로 깔립니다. 자, 프로핏을 이럴 때 네, 요 막대 차트로 바꿔주면 더 네, 가시적이죠. 그래서
세일즈는 이렇게 변동하고, 프라핏은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값으로 550K죠. 네, 같은 값으로 축 동기화를 시켜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코릴레이션처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같이 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축 동기화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축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에 풀어주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자, 혹시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프라핏이 밑에 너무 깔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바꿀 수 있나요? 근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축 편집을 하거나 해서 얘를 사용자 지정에서 고정된 끝을 좀 바꿔주시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잘한데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어디 부분을 다 강조할지에 따라서 또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표현 방식에서 바로 이렇게 네,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로 바꿨는데요.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중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랑 듀얼 엑시스랑 달라요. 네,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이중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측정값으로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두 개의 측정값. 그래서 세일즈와 컨트롤 누르고 프라핏 선택하신 상태에서 네, 그 다음 하나의 범주는 있어야 될 거니까 상태에서 네, 날짜도 있어야 되죠. 네, 날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제가 컨트롤로 선택하고 난 뒤에 보면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 연도에 따라서 매출과 프라핏이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이제 컨비네이션 차트인데 두 개의 차트가 이미 두 개의 매트릭과 측정값과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진 차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축은 뭐냐면요. 각각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듀얼 엑시스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제가 이 지금 보이시는 꺾은 선형과 이런 그 막대 차트 뿐만 아니라 지도와 지도도 마찬가지로 듀얼 엑시스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질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자, 우측에 이게 초록색 우측 거를 누르셔서 밑에 이중축 보이시죠? 네, 누르시면 이렇게 합쳐져요. 네, 이거 너무 글자가 많아서 뺄게요. 글자는. 네, 네이블 뺄게요. 네, 이렇게. 이중축을 합쳐주는 겁니다. 합쳐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축 동기화를 하든지 하게 되면 네, 축 동기화 우측에서 이렇게 축 동기화 하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합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태블로에서는 이중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가독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세로로 바꿨어요. 근데 세로인 상태에서 만약 바꾸게 되면, 그래서 이중축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져요. 네. 네. 그래서 이중축은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바로 앞에 있는, 하지만 얘도 측정값이면 얘도 측정값이어야 돼요. 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네,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이미 한 개의 범주와 두 개의 측정값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엑셀에서도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가 가능하죠. 네, 이중축이 얼마나 멋진 기능인지를 뒤에 지도할 때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꺾은 선과 그 다음에 막대 차트를 쑥 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네, 여기는 듀얼 컨비네이션 라고 할게요. 네, 혹시 앞뒤를 이렇게 바꾸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가 나오죠. 네, 지금 프라핏이 막대형인데요. 네, 프라핏 이렇게 가거나 돼서 앞뒤가 네,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크 차트도 한번 해볼 거고, 꺾어 선형 차트를 범주형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카테고리별, 카테고리가 뭐냐? 상품군이에요. 여기 데이터 원본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지금 훅 지나갔는데, 네, 여기 있네요. 카테고리 여기 있죠? 네, 카테고리, 그다음 서브 카테고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마트나 롯데리아마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는 무슨 코너, 여기는 무슨 코너, 여기 축산 코너, 여기는 생산 코너, 뭐, 여기는 장류 코너, 여기 라면 코너, 이렇게 있죠. 네, 그럼 라면은 가공식품이고요. 생선은 신선식품이에요. 그럼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서브 카테고리는 생선류인 거예요. 시사식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과일류라고 하는 서브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라면이라고 하는 네,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한번 보는 거 해볼게요. 자, 먼저 오더 데이트를 넣고 세일즈를 넣어서 그 상태에서 제가 네. 자,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만약에 분기별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분기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카테고리를 컬러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네, 이렇게 매출의 변화가 바로 보여요. 네, 아마 엑셀에서는 이런 기능을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연도별로 분기가 이렇게 뜹니다. 연도별로 분기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매출의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네. 이게 만약에 연속형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연속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연속형이면 이렇게 네,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값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불연속형을 써야 되겠다, 어떨 때는 내가 연속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네. 이렇게 월별로, 분기별로 어떤 변화값을 그 안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넣었을 때 변화한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이를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 자체를 그냥 네,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그냥 행위가 났어요. 자, 그랬더니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나오죠. 네, 저는 여기서 이걸 뺄게요. 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퍼니처의 매출 이 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행과 열을 잘 보세요. 행에 카테고리가 있고 매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에 2011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있고 분기가 밑에 있어요. 연도, 분기. 네, 그 다음에 행에는 네, 카테고리가 세일즈.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행과 열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축, Y축을 뭘 그려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대는 어떨까요? 네, 막대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측정값을 몇 개를 두고, 범주형을 몇 개를 두던 간에 그거를 정말 잘 구현해낼 수 있다. 태블로는 이게 장점이고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심취하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여기다가 막 부여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세일즈를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얘를 이게 아니라 카테고리 자체를 컬러에다 넣어서 한번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퍼니처는 파란색, 빨간색, 오렌지색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됐죠? 네, 그래서 심취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색깔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막 나오게 돼가지고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이걸 해보면 이제 강습할 때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컬러풀하게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보고요. 자, 보셨나요? 제가 뭘 했는지? 네, 다시 할게요. 네,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 행을 해놨는데 카테고리에서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컬러에다가 카테고리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연과 분기를 쪼개놨어요. 그랬더니 연 분기는 그대로고 세일즈에다가 뭐가 됐죠? 컬러가 그대로 카테고리에 살아나가지고 매출이 다 여기에 표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카테고리별로 매출까지 쭉. 컬러가 너무 쨍하다고요? 이제 다시 볼까요? 색상 편집에서 이 퍼니처를 좀 약하게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색깔 싫다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글자가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컬러를 카테고리 넣으면 이렇게 바차트로 쪼개지고, 아까 막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라인이었어요. 라인을 가지고 제가 마크에서 막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원도 가능하냐고요? 네, 원도 가능해요. 예쁘죠? 네. 자, 가독성 있냐고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빼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게 훨씬 더 가독성 있고, 어떤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것인지 고려하시면서 바꾸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스파클라인 차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스파클라인 차트. 네, 한번 그려볼까요? 스파클라인 차트를 엑셀에서 그려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워크시트에다가 스파클라인 차트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제목에다가 바로 스파클라인 차트라고 같이 올라가죠. 네,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스파클라인 차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클릭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워크시트에 있는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 밀어버리고 스파크 차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됐냐고요? 네, 제목은 바뀌어요. 요건 그대로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네, 다시 이렇게 꺽쇠를 해줘가지고 시트 이름으로 바꿔주면 바뀌어지죠. 네, 그대로 놔둘게요. 일단 자, 스파크 차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차트를 여러 가지 그 KPI, 네, KPI를 해볼게요. KPI 뭐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는 KPI가 뭐가 있어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네, 인덱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세일즈 넣고요. 여기 지금 슈퍼스토어에 있는 게 세일즈, 프라핏,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는 조금 애매하고요. 뭐가 있지? 판매를 해볼게요, 그냥. 네, 퀀터티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행으로 놓을게요, 행으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를 또 한번 놓겠습니다. 자. 네, 전체 보기 해주고요. 자, 그러면 쭉 뻗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쭉 뻗어가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변화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월이 아니라, 네, 연이 아니라 월로 해줄게요. 네, 월로. 그런데, 네, 불연속형으로 한번, 이제, 연속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불연속형으로 해줬습니다. 불연속형. 그러면 연도의 합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질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월을 필터로, 연도를 필터로 한번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값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더 데이트를 쭉 가져다가, 네, 표시값을 할까요? 네, 표시값을 할게요. 네, 필터 표시로 적어주고, 얘를, 단일가 드롭다운으로, 네, 바꿔줄게요. 자, 그럼 지금 2011년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네. 그래서 2011년에 지금, 그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연도를 딱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하나는 여기 안에서 스파크 차트처럼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각각의 워크시트를 만들고 난 뒤에 대시보드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택해볼게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먼저, 네, 이렇게 머리끄를 표시를 빼버리면 다 없어져요. 네, 다 없어지니까 얘를 이제 살리긴 살려야되는데 살리면서 이제 컬러를 주는 방법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측 클릭을 하셔가지고 일단 축 편집을 누르신 후에 눈금선에 보시면 눈금선 없애라 할 수 있어요. 보조선은 지금 없지만 일단 주눈금선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0 포함 없애주시면
0값이 사라지면서 얘가, 예, 저 밑에서 위까지 끝까지 착 이렇게 보여져요. 되셨나요? 네. 그냥 눈금선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0%는 없애줬어요. 자, 그 다음에 꺼주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서식에서, 색깔을 좀 바꿔주시고, 어우, 없애버렸어.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런 색깔 할까요?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색깔을 좀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싹 드시죠? 네, 그래서, 네, 세일즈에다가 갖다 놓고, 네, 블루가 아니라, 각각 해놓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퀀터티는 제가 색상 편집에 들어가서 네, 불그스름하게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핏은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초록색.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네, 초록색 깔로 초록색 깔 어디죠? 녹색이 있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넣어주고, 여기는 블루로 놔둘까요? 아니면 일출, 일몰, 다중? 뭐가 나을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2011년도에 세일즈, 이 프로핏, 퀀터티에 대한 변화를 쭉 한번 보여줬었죠.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복제 뜰게요. 하나. 그래서 이거 스파크 차트 여기는 2011로 적어주시고요. 요거 복제 뜬 거 2012년으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살짝 2012로 바꿔주시면요. 바뀌죠. 네, 2012 거가 됐어요. 다시 복제. 네. 게으르자고요? 아니에요. 시간 효율을 잘 활용하는 거죠. 2013까지 있나요? 14까지 있네요. 네, 복제. 네,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하고 빨리 퇴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오늘처럼 모셔가지고 또 강의 들으시고 하시면서 자기 개발하시면 되죠. 대시보드 한번 갖고 올게요. 범위를 자동으로 바꿔주세요. 네, 안 그러면 되게 좁아요. 그 다음 제가 요거 14, 13, 12, 11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네, 근데 그냥 갖고 오면요. 이렇게 좁아져요. 뭐지? 왜 찌그러지지? 그럼 이렇게 하나씩 막 맞춰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맞추기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삭제. 네, 삭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 컨테이너 갖고 올게요.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갖고 와가지고 14 넣고 13 넣고 네, 반쪽이지죠. 신기하죠. 12 12.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파크스트가 지금 제목 다 없애줄게요. 제목 숨기기. 왜냐면 스파크스트 거 잘 아니까. 네. 그 다음에 요 앞머리 없어도 되죠. 앞머리 뺄게요. 앞머리 뺐어요. 네, 예쁜 스파크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요거 다 빼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컨테이너 삭제할게요. 네.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파크 차트. 네, 이렇게 해서 스파크 차트가, 그런데 칸 워크시트에서 만드는 것보다 대시보드로 만들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끝부분이 이제, 만약에 같이 만들게 되면요, 여기 2011년보다 2014년이 훨씬 더 매출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11년은 찌그러져 보이고 14년은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만들어가지고 불러와 주시면 각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가 예쁘게 보여지죠. 엑셀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좀 좋기도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차트로 만들어봤고, 은근슬쩍 제가 필터를 했어요. 필터 보셨어요? 네, 필터 표시를 해가지고 목록으로 따라 이렇게 선택하는 거 또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엄청 자주 써요. 네. 자, 그래서 헤더까지 날라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력 차트라는 거를 제가 아까 그 이패스 상사에서 만들 때 했었어요. 혹시 캘린더 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엄청 많은 그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DNDAR이죠.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캘린더 차트. 좀 초급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이거 응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알고 나면 다른 거에다 응용하시기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달력을 떠올려 보세요. 달력을 떠올리시면, 어떤 게 나오죠? 네, 몇 년, 몇 월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주가 있고 몇 주차가 있죠. 그 주차가 달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더 데이트가 있으니까 몇 년 몇 월에 주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각 달력처럼 1일부터 30일까지가 보여지는데 그게 특정한 몇 년 몇 월이 될 거고 거기에 매출 자체를 컬러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 데이트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열에다 갖다 놓으세요. 뚝 떨어뜨리시면 뭐가 보이시냐면 네, 어떤 필드에 놓겠습니까가 나오죠. 요일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한 번 더, 네, 끌어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고요? 네, 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라라 이렇게 보여지죠? 네, 전체 보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너무 뭐가 많네요. 네, 너무 뭐가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필터로 갖다 놓으시고 연월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그거 원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아까처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그거는 뭐다? 필터 표시를 해가지고, 네. 이거 자체를 이제 필터 표시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요거가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네, 필터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얘를 여기서,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하겠습니다. 네, 드롭다운으로 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달력에는 이 주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주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요거 머리끝 표시 뺄게요. 자, 그러면 일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있습니다. 자, 달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력은 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1, 2, 3, 4를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오더 데이트에 있는 일자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1을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면 날이 그대로 들어가냐요? 네, 맞아요. 네, 그대로 들어가죠. 2013년 8월에 1일이 목요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바로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날짜에 만약 매출이 발생됐었다라고 하면 매출이 색상이 좀 진하게 보여주면 매출이 많은 거고 색상이 좀 연하면 매출이 별로 없는 거고라는 걸 좀 한번 달력처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세일즈를 컬러에다 놓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 글자 좀 키울게요. 네, 보세요. 글자 자체가 컬러가 입혀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는 이걸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달력이니까. 네, 어떻게 해요? 요거를 마크를 사각형으로 바꾸고요. 세일즈를 컬러로 넣으시면 따라 이렇게 세일즈가 달력처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2월은 어떻고 5월은 어떻고 7월은 어떻고 지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잠깐만 왜 빈칸이 있지? 생각하실 텐데요. 빈칸이 있는 것은 이때 매출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 데이터에 매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달력은 숫자가 위로 붙어 있던데 저거는 위로 붙어 있지 않네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색상 좀 굵게 놔주고 여기 맞춤형을 네, 위로 중간에 아니요 위로 옆으로 네 하겠습니다. 달력 같아졌나요? 더 달력 같아지고 있죠. 지금 점점 더 네, 조금 더 키울게요. 14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롭 형태로 네, 보여지는 것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재미있는 표현인데 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서
달력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캘린더 형태입니다. 네, 이런 거는 엑셀에 없습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건데요. 자,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꺽쇠를 눌러가지고 단일값 슬라이더? 네, 슬라이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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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렇게 하면서 변한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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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셨나요? 네, 그래서 달력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 그 다음에 뭐 셀즈 프로핏과 이중축도 만들어보고, 스파크 차트도 만들어보고, 캘린더 차트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그럼 막대 차트를, 저희가 그 마크에서 바꾸는 거 말고 막대 차트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함께 세일즈와 프로핏을 가지고 막대 차트를 만들고 서브 카테고리를 봐서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영업 손실이 있는지 영업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측정값인 세일즈와 프로핏을 열에다가 놓고 네, 행에다가 카테고리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세일즈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때 정렬 한번 해야 되겠죠. 정렬이 가능하죠. 장점. 네, 폰이 가장 매출이 좋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게 2011년에서 14년까지 합의예요. 영업 손실 한번 볼까요? 프로핏을 마크를 눌러가지고 프로핏을 컬러에다가 놔요. 네, 요거 하나가 오렌지 색깔이 탁 튀어요. 한번 들어가서 컬러 한번 바꿔줄까요? 네, 어떻게 바꾸냐면 빨간색에서 제가 녹색을 좋아하니까 녹색을 놓는데 네, 요거를 고급을 눌러가지고 가운데를 0으로 놓을게요. 네, 가운데 0. 네. 그래서 빨간색을 더 빨갛게 만들어 보이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 범내면 필요 없으니까 카드 숨기기 해주고요. 네,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프로핏을 가지고 레이블에다 넣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세일즈 레이블에 넣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근데 연도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필터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저 좋아하는 거 범내 네, 아니면 단일값 목록 네, 단일값 목록 슬라이더일까요? 네, 슬라이더로 네, 연도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도별로 계속 봐도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영업 손실을 많이 일으키는 건 테이블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거는 네, 지금 보니까 요거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데 카피어 내가 초자 상품인 것 같아요. 폰 카피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가장 좋은 것은 폰 카피어, 그 다음에 가장 영업이익이 좋은 것도 폰 카피어. 우리 회사의 효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카테고리로 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슬쩍 카테고리를 갖고 와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쪼개져요, 또. 어메이징하죠. 네. 이래서 분석하기가 너무 좋아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바꿀 때마다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고 한번 바꾸면 돌아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태블로는 이렇게 바꿨다가 아닌가벼. 이건가? 아닌가벼.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넣었다가 뺐다가도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서브 카테고리를 먼저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되게 분리하기가 되게 편하죠. 네, 퍼니처 안에, 오피스 안에. 그 다음에 연도별로 탕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변화값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일즈랑 프로핏과 이렇게 비교해보기도 굉장히 좋고, 서브 카테고리 별로만 탁 떼가지고 보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를, 정렬을 전체로 해줄 수도 있고, 각각에 열마다 해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살짝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프로핏은 가장 좋지만 매출 상관없이 프로핏 1등 한번 보실 수 있고 프로핏 꼴등 한번 볼 수 있고 매출 꼴등, 매출 1등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실 수도 있고 월별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쪼개서 매출을 분석하기도 굉장히 좋은 툴이다라는 거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태블릿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태블릿을 써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장점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대 차트의 장점. 자, 막대 차트는 가로로 보기도 하고 세로로 보기도 해요. 그죠? 어떻게 보는 게 훨씬 더 인사이트를 많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가능해지고. 그죠? 네. 자, 정렬이 가능해지는데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서브 카테고리를 안에 집어넣어서 쪼개기도 또 가능해요. 쪼개기. 네.
반대로 쪼개기. 인사이트가 떨어지니까, 네,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네. 자,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별로 세일즈 프로핏을 또 가로로 나눴고요. 세로로 넣기도 하고, 가로로 넣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우리 상무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할 때 잘 알아들으시더라. 내가 보고하는 거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변형하시는 거. 네, 그걸로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분석의 그 어떤 나의 인사이트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좋은 것들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BA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블로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브 카테고리에다가 연도를 하나 집어넣을까요? 네, 그래서 국제 하나 떠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서브 카테고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네, 연도를 여기다가 뚝 하고 떨어뜨려가지고, 네, 뚝 떨어뜨렸는데, 뚝 떨어뜨렸더니, 뭐 이거 쪼개져서 이상하잖아. 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라인 차트로 한번 바꿔줄게요. 네, 라인 차트로. 그래서 요거를 뒤로 갈게요. 네. 서브 카테고리, 연도가 있고,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이게 나을까요? 네, 세일즈 프로핏. 여기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빼고, 네, 세일즈 프로핏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것도 라인 차트로 한번 바꿔줄게요. 네. 자,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서브 카테고리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좀 덜어낼게요. 덜어내는 방법 뭐였죠? 우측클릭해서 필터 표시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게요. 제 가장 매출이 좋은 초제품명, 폰과 그리고 카피어. 네,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좋았죠? 어플라이언스가 좋았나? 머신이 좋았죠, 머신. 네, 이렇게. 아니었나봐요, 머신. 네, 어플라이언스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연도별로 서브 카테고리를 쪼개가지고 또 얼마만큼 어떻게 변하는가를 세일즈랑 프로핏으로 또 비교해보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왜냐? 테이블이요. 계속 영업 손실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영업 손실을 계속 일으키면서 왜 마이너스를 계속 나게끔 만들면서 유지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회사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영업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상품을 계속 팔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이 회사는 B2B로 하는 게 매출이 크다. 그런데 그 B2B로 받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래요. 카피어를 우리가 너네한테 1년에 100억씩 받아줄게. 그 대신에 가격을 여기다 맞춰. 가격을 거기다 도저히 못 맞춘다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딱 판매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무너뜨리면 다른 회사도 그 가격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랑 테이블이랑 같이 필요해라고 하면 카피어를 정상가로 두고 테이블을 가격을 낮춰서 맞춰가지고 전체 볼륨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끼어 팔기도, 네, 맞아. 끼어 팔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끼어 팔기라기보다는, 네, 같이 함께 팔기라는 좋은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카피어를 파는데, 또는 어플라이언스를 파는데, 가격을, 드러나는 가격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경쟁사가 같이 이제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다른 B2B 고객사가 비싼 가격에 잘 사주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대신에 그 물량 공세가 많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끼워서, 테이블을 절반 가격에 판다든지, 영업 손실을 보면서 판다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카피어랑 어플라이언스를 계속적으로 늘어나느냐, 매출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104, 그다음 53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일스도 그렇고, 프로핏도 그렇고. 그러면, 157, 000, 네, 15만 7천이라고 하죠. 15만 7천. 여기 이제 K는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3만이잖아요, 3만. 네, 그러면 3만 손해보고, 네, 저희가 15만 7천을 팔면 12만이 남잖아요. 네, 그죠? 남는 장사죠. 왜 안 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꼭 마이너스를 본다고 해서 이 서브 카테고리 자체를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영업부서랑 확인을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뭘 하냐면,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계속 늘어나는 거. 그래서 얘를 빼도 이거 더하기, 카피어 더하기 어플라이언스 마이너스 탭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다음 이거를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까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라인을 막대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 그쵸? 지금 서브 카테고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얘를, 아까 제가 뭘 알려드렸죠? 네, 이중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중축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축 동기화 한번 해가지고, 그 식으로 바꿔서, 저희가 멋진 또 듀얼 컨비네이션 차트를 서브 카테고리별로 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필터도 걸어봤고요. 그래서 트렌드 파악도 같이 해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태블러로 하는 시계열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10분만 쉴까요? 네. 지금 8시 33분이라서 10분 쉬고 8시 4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